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 작가의 스타일은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웹소설 작가, 확실히 꾸준히 오래 활동한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면 약간 보기만 해도 그 사람 거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드는 작품들이 꽤 많죠.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다 보면은 그 사람의 스타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스타일을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스타일의 조건이 무엇이냐?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일단 첫 번째,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있어요.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 일단은 확실한 거는 문체입니다. 문체. 이거는 문체. 그러니까 문체. 일종의 문장을 쓸 때의 버릇. 이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긴 해요. 이 스타일 형성에 있어서 문체만큼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일단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문체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순히 문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대화, 주인공 대화라던가 약간 말버릇이라던가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쓰는 버릇이 있어요. 이게 서술할 때 버릇, 할 때 버릇, 그 다음에 장면 전환할 때 버릇,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게 뭐냐면 본인은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처음에 잘 안 보여요. 안 만들어져요. 이게 처음에 글쓰기 시작할 때는 이게 만들어지기가 전이야. 이게 약간 태생론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어느 정도는 있긴 한데 이게 완성돼 가는 거야. 점차 완성돼 가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딱 이 곡선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문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시작하고 요렇게 올라가다가 요 문장력 같은 거예요. 일종의 이렇게 가다가 급속도로 일정해집니다. 여기 일정 구간 이후로는 문체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많이 쓰다 보면은 그러니까 일종의 자기한테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계속 초반에는 바뀌다가 나중에는 바뀌지 않게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약간 주인공의 성격, 요거가 좀 큽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생각보다 주인공 성격 자체를 아예 바꿔버리는 작가님이 흔치 않아요. 지금 특히 웹소설 시장 전체적으로 물론 있긴 하죠. 예를 들어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주인공의 성격은 좀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작가들마다. 왜냐면은 일단은 자기가 쓰기 편한 주인공,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주인공, 이 성격이 어느 정도 머리에 고착화돼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는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주인공이라는 객체, 그러니까 이 캐릭터 자체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작가의 일종의 투영물에 가까워져요. 이게 어느 정도는 작가의 성격이라던가 평소 이상향이라던가 평소 바라는 점, 뭐 하는 점, 적어도 자기가 선호하는 주인공, 자기가 선호하는 스타일의 주인공 같은 경우가 이 주인공에 깃들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이제 바꾸는 작가가 사실 많기 없기 때문에 바꾸는 작가가 많지는 않아요. 때문에 이런 주인공들의 성격 때문에 약간 겹쳐 보인다. 그 작가의 작품이라는 게 보이는 경우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문체, 주인공, 그 다음에 캐릭터 했으면은 이제 세 번째 스토리죠. 기본적으로 스토리인데 정확하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토리라기보다는 분위기. 그러니까
스토리의 분위기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작가는 예를 들어 뭐 어둡고 침침한 스타일의 스토리 막 약간 그런 수 있고 밝고 경쾌한 스토리 이런 거를 쓰는 작가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둡고 침침한 스토리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둡고 침침한 스토리를 쓰고요. 밝고 경쾌한 스토리 쓰는 사람은 계속해서 밝고 경쾌한 쓰는 스토리를 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하튼 이런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개 자체보다는 전개할 때 분위기 같은 게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 물론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스타일 이러면은 익숙한 맛을 찾으려고 오는 독자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 자기가 어느 정도 그 스타일로 가니까 그 스타일이라는 게 사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뭔가 억지로 내가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타일이란 건 원래 되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장 잘 쓰고 잘 좋아하는 영역이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가장 잘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장점이 뭐가 있을까? 약간 지문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모르겠다. 세 번째 장점 뒤로 하고 단점부터 먼저 얘기하죠. 단점 질린다. 질리죠. 그다음에 약간 잘 못 쓰면 자가복제가 돼요. 이런 것들 때문에 스타일이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고 이거가 뭔가 꼭 필요하다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꼭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타일이라는 게 작가 웹소설가로서 스타일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느 정도 길게 활동을 해온 작가라면 일종의 지문 그리고 독자들이 약간 팬인 독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만 이거는 일종의 문신 같은, 그러니까 지문 같은 거예요. 지문 같은 거라 본인이 바꾸고 싶어도 쉽게 바뀌지 않아요. 이게 스타일이 한번 정착을 하면은 본인이 그걸 바꾸고 싶잖아요. 근데 그래도 정말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꾸고 싶을 때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가장 좋은 방법은 문체를 바꾸는 건 어렵거든요. 문체를 바꾸는 건 진짜 어려워요. 그러면 주인공 성격을 한번 바꿔봐라. 자,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죠. 스타일은 언제쯤 만들어지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3질에서 4질 정도 쓰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경향성이 있어요. 본인이 이게 내가 의식하고 쓰려고 의식하던 의식하지 않았던 본인이 계속해서 작가 본인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하튼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억지로 스타일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결론을 일단 내면은 확실히 스타일이라는 게 잘만 활용된다면 독자들을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 작품이 취향인 독자들을 오랫동안 끌고 갈 수 있으면서 코어 독자층을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다 라는 거를 일단 요런 식으로 웹소설가의 어느 정도 스타일, 그러니까 요런 거에 대한 거니까. 그런데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아도 만들어지더라. 요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 너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언제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게 너무 크게 장점만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솔직히 스타일에 대해서는 이게 장점이 맞나 싶은 게 좀 요즘에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의문이 드는 게 있기 때문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만 글쎄 꼭 요즘에는 좀 장점이 좀 더 옅어지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상 오늘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